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연말랠리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외 호재에도 좀처럼 코스피는 추가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약 보합으로 개장한 이후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렇다 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더니 오후장 들어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는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에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반면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는 1940포인트를 중심으로 주춤하는 횡보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국내 증시가 유독 힘이 빠진 것인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모멘텀, 그러니까 자체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많이 흔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1900선을 잠시 이탈하는 정도의 좀 레벨 다운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레벨을 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한 이유는 1945에서 1950포인트 저항권, 그러니까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점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이기보다는 한번 경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1945에서 50포인트는 20일, 60일선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갭 하락한 이후에 장대음봉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1900선까지 다이렉트로 밀리게 만든 그런 음봉의 지수데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는 좀 매물소화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하락이 나타났고 또 중국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내 기관의 수급, 그러니까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대차장고 감소세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코스피가 좀 급락을 하기보다는 1940선 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1950선 돌파에 나서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선이 위치해 있는 1945포인트를 중심으로 현재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는데요. 이제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이제 2014년 거래일도 오늘을 포함하면 단 5거래일 남았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매입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배당 내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6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대차장고 감소, 그러니까 연말로 되면은 배당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당에 대한 비용이 나가게 되고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로 갈수록 대차장고 감소가 좀 급감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코스피의 반등 시도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반등을 한다고 쫓아가기보다는 등락 과정을 활용한 분할 매수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좀 수익률을 좀 짧게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배당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금융, 유틸리티 업종과 그리고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조선, 에너지, 화학 이런 업종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내년 1월을 노린다면은 코스닥과 중소형주도 한번
관심을 높여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5년 동안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코스피를 아웃퍼폼했습니다. 1월달, 2월달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수급이 뒷받침되고 특히 오늘과 같이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코스닥과 중소형주에는 연말, 연초, 내년 초를 노리는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는 1950선 안착을 확인한 이후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보고 또 1월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코스닥 종목에 관심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어제 종목들 4종목부터 AS를 받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모나미와 슈프리마인데요. 모나미는 이 부동의 문구업계 1위 업체다라고 하셨죠. 또 실질적 기대감에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 유효한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슈프리마는 오늘 저점 대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 AS 받아보죠. 예, 먼저 모나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나미 어제에 비해서 거래가 좀 죽은 상태고요. 네. 크게 위아래 등락이 지금 없는 상태라 이 정도 갔기 때문에 일단 가격 메리트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한 상태고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도 소폭이지만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2,905원이라면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슈프리마는 국내 넘버원 바이오 센서 업체죠. 저희 서울경제도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중남미 쪽에서는 원래 그쪽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약하고 좀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성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매출이 베네수엘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시장성은 중남미 쪽에서 좀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고가 대비해서 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좀 외국인들도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그동안 매수했던 가격대에 비해서 크게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주가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26,000원대로 하면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앞서 어제 실적이 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좀 위아래 등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현재는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다음 종목은 LMS인데 2만 원 이하는 적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셨던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장중엔 2만 500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두 종목도 AS 받아볼게요. 알테오젠은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개량한 바이오 베터라는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그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개량 또 바이오 신약입니다. 그쪽 기술력을 갖춘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테오젠은 그쪽에서 좀 선두 좀 업체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업체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연구개발의 이런 비용을 그런 제약사로부터 받아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적자나 이런 게 안 납니다. 꾸준하게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흑자 구조 이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좀 강점이고요. 어제 좀 급등을 해서 한 25,000원 좀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기회를 안 주고 오늘은 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오늘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들어가셔도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LMS입니다. LMS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관점에서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동사는 프리즘 시트에서는 3M 거의 3M도 제낄 정도로 지금은 거의 원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시트만 해도 동사의 가치는 24,000원 이상으로 좀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좋은 기업이고 거기에 또 블루 필터, 퀀텀 필름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되면 한 종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성장성도 확보했다고 보이므로 한 3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오히려 좀 고가에서 오늘 고점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네. 시장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다 산타가 오는데 우리나라만 산타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금 2만 원대라면 그냥 가격 믿고 싸다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추천받은 종목들 AS를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역시 코스닥 지수가 현재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많이 빠진 시장인데,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높여볼 수 있을까요? 예, 종목들 참 힘듭니다. 예, 네. 골라내기도 힘들고, 그래도, 골라내야죠. 산타가면 줬다 뺏는 그런 느낌인데,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다우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우기술은 중견 IT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키움증권, 그리고 또 알바인 등을 계열사로 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SK CNC와도 견줄만한 그런 기술, 그런 시스템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2013년도에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네. 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었고, 2만 원대에서 만 원대 초반까지, 만 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지금은, 올해는 실적이 키움증권이나 계열사들이 회복을 하면서 네. 실적이 예년 수준으로 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실적 자체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네. 규모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대주주인 다우데이터가 주가 강세로 연건 좀 박스권 돌파를 했거든요. 네. 좀 동조화될 좀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도 보시면 3중 바닥을 좀 형성하고 이제 좀 상승 패턴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11,900원에 하면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물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네. 충분히 기술적으로 봐도 13,000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업체고요. 약간 어제 설명드렸던 알테오제랑 약간 좀 비슷한 네. 기업입니다. 지금 12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5개의 이 기업도 바이오 베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베터라인 구축하고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유한양행이 2대 주주로,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고,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가 한 5% 지분 매입을 하면서 경영권, 참여를 좀 선언한 상태입니다. 한때 이 이슈 때문에 약간 좀 주가가 탄력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상태고요. 네. 기능성 복합 신약, 아토피 치료 신약, C형 가름 치료제 등에서 국내 일상에서의 3상, 진행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적자에서 그런 적자가 났던 게 복합 신약이라든가 임상 네. 진행을 하면서 적자가 많이 났었고요. 올해는, 실적은, 소폭이지만,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궤양 치료제인 위비스정의 매출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요. 지금 장기적인 박스권, 주봉으로 봐도 하단 부근입니다. 하단 부근이고,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올 만한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3,800원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에 가담하시면 한번 4,500원까지 충분히 도전해볼 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유니퀘스트는 센서리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유통 업체입니다. 자사의 어떤 엔지니어가 그런 양산 테스트까지 검증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처에 공급 계약을 따내는 그런 기술 기업이고요. 기술 네. 유통 기업이고요.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나 자동차 전자화 등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그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서 동사가 좀 실적이 굉장히 좀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본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4% 정도 성장을 한 상태고요. 근데 작년에
뭐, 이 기업이, 거의 16,000원대까지 갔었던 게 그때 드림텍이라는 휴대폰 부품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회사 가치가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면서, 네. 16,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곡전 대비해서는, 2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드림텍이라는 휴대폰 부품주다 보니까 삼성전자 또, 그런, 삼성전자의 전략적 그 제휴관계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좀 악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적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적자가 나지 않고 실적이 악화된 정도, 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동사의 본 가치인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동사의 그런 자회사 가치를 제외한 그 상태밖에 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8,700원에서 800원 정도로 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외국 매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보여집니다. 들어가시면 한 11,000원대까지도 한번 도전을 볼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하반기 주가가 많이 좀 밀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올라간 이유는 뭐 특별히 좀 이유가 있어서 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이유 없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실적 굉장히 나쁜 것도 아니고요.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PB 배관 업체이고요. 이게 건설 경기하고 좀 굉장히 좀 연동이 많이 되고요. 뭐 건설 경기 안 좋다 하더라도 동사는 연평균 10%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며 흑자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뭐 전년도랑 비슷하거나 약간 소폭 감소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3% 정도 시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PL 7배 정도로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좀 소폭 증가하면서 바닥권 탈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지금 3,375원이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공략하시면 한번 4,000원대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연말 투자하실 때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을 살펴보고 투자 맥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정윤성의 후광퉁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해 증시는 장 초반 1% 이상 크게 밀리면서 하락으로 개장하기도 했죠. 어제 부동산 등기제 시행 소식도 들리면서 부동산 관련주가 크게 밀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현재 오후장 중국 증시의 분위기 어떤지 짚어봐 주시죠. 예, 중국 지수 오늘은 우선은 좀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시장 어제 중국 정부의
급등주들에 대한 자제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3%대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플러스권으로 지금 현재는 돌려놓다가 지금은 조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면 은행주들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주들만이 오늘 중국 인수보험 7%, 신화보험 5%, 이 시간대 많이 말씀드렸었던 중국 평안보험 3.4%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도 좋은 모습인데요. 중신증권 2.5%, 또한 화태증권 6.5%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들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중앙자본, 문봉, 규조 적천화,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종목도 오늘 상한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할빈 투자라든지 아니면 로우바이 간주력 등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리스크가 보였었던 상해가 연합은 오늘 조금 급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쪽 보시겠는데요. 홍콩하고 상해에 동시 상장된 종목들이 여러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들 좀 그동안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홍콩 쪽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해 종합지수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다이렉트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자에서는 신고가를 또 냈었죠. 3,189포인트까지 냈었습니다. 지금 12월 9일 날도 상해 종합지수가 신고권을 낸 뒤에는 다음날 급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신고권을 내고 오늘 급락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급락, 예전의 급락처럼 눌림목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눌림목 구간 때는 한 번쯤은 그동안 자신있게 봤었던 저가에 매수하려고 타이밍을 봤었던 그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상해 증시 장 초반 좀 하락세가 잠시 나왔지만 현재 3,100선 위에 움직이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지 궁금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예, 중국 화학국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600500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추천을 드렸을 때보다 지금 한 10%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모습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전고점이었던 14위안을 아직도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중국화학국제 보면 그동안의 M&A를 이제 마무리를 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농약을 제조하는 회사들을 지금 M&A가 다 마무리가 돼 있기 때문에 농약의 포트폴리오가 다 짜져 있습니다. 농약은 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이 모자르고요. 대량화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 한 명이 경작해야 될 농사의 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농약 이쪽에 대한 매출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화학국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이 무엇이냐면 화학약품을 보관을 하고 이것을 운반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농약업체를 이제 M&A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제자에도 급등이 있었지만 오늘도 또한 이렇게 이평선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중국화학국제 성장주로서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촉촉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셨죠. 중국화학국제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밀리긴 하는데 또 큰 폭은 아닙니다. 1940포인트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5포인트 후반대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까지 조금씩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사실 좀 줄고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산타 랠리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계시고 대응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 위주로는 몇몇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큰 폭은 아니고 어제 또 오후장 들어서 많이 회복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장 약간 쉬어가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눈에 띄는 게 현재 시간으로 보자면 LED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긴 해요. 서울반도체는 상한가에 가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참 대단하죠. 갑자기 정부 진출이나 이런 포인트들, 중국의 보조금 폐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몇몇 특정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상담도 같이 해드리고요. 수급 100점조도 보는데요. 번호 안내해드리자면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입니다. LGU+, LG 이노텍, 기아차, 현대제철, SK 브로드밴드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제 LG U+예요. 네, LG U+가 상당히 많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3.3% 정도까지 오늘 상승을 합니다. 자, LG U+가 조정을 많이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다시 상승이 나오려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하기도 하지만 현 구간대에서 봤을 때 기관들이 최근에 조금 매수세가 강화된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긴 했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장 수급에서 보니까 외인이 35만 주, 기관들이 32만 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자, 투신권과, 죄송합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자, 이 포인트를 보자면,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크게 급등하는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또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LG노텍입니다. 자, 오른 이유는 이거죠. 중국에서의 LED 보조금 어떻게? 폐지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폐지하길래 오늘 관련주가 급등을 하는 것인가? 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중국 정부가 LED 웨이퍼와 칩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보조금 지급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어떻게 서울반도체나 LG이노텍이나 반사이익으로 주가가 급등해버립니다. 네, 갑자기 이런 소식이 오늘 나와버립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시장인데, 자, 그래서 오늘 LG이노텍이 어떻게 해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물량 자체가 그래도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네. 오랜만에 이 정도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강한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현재창 열어볼까요? 서울반도체입니다. 30만 주가 쌓여있는 모습이고요.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아직 크게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한 서울반도체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이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 기업들 판매량에 있는 부분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판매량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중국에서의 보조금이 줄어들 뿐이지 판매 추이 자체의 변화는 없는 거겠죠. 큰 폭으로 막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돼가지고 갑자기 중국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적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하신 분들 잘 들고 가시고요. 내일 시장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기아차 볼게요. 자, 기아차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큰 폭은 아니에요. 1%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자, 현재 기아차를 보니까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바닥을 확인한 그런 포인트인가요? 자, 수급상황 보니까 오늘 외인이 몇 주? 9만 주, 기간이 5천 주가량 매수세가 잡혀요. 기타 법인도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많은 물량은 아니고, 최근 들어 수급 보니까 외인과 기간 양매도가 4거래일 연속이었습니다. 4거래일 연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매수로 돌아섰다? 오늘?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상황이 조금 양호한 그런 종목이었지만 일단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지켜보자 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자, 현대제철 볼게요. 자, 현대제철도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가는 듯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해요. 좀 약하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자, 차트 포인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쵸? 자, 수급상 오늘 보니까요. 외인이 한 28,000주 정도, 기간이 한 4,000주 정도까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자, 최근에 수급상 보니까 기간이 꾸준한 매수세가 좀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기간이 주가를 어떻게 했죠? 기간이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렸어요.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큰 그림 봤을 땐 거의 현재가 부근 자체가 바닥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상승 그림을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수하시는데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수하시고 언제까지 쭉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거의 바닥은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밀려봤자 지금 현 구간대에서 마이너스 5%가 거의 한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좀 돌아오는 분위기고요.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 브로드밴드 볼게요. 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가입자 증가 효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도 수급이 좋았습니다. 기간 50만 주, 외인 13만 주. 이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뭉탱이로 팍팍팍 들어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기관들이 그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에. 자,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인 13,000주. 얼마 안 샀는데 기관은 몇 주 사죠? 29만 6천 주. 약 30만 주를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려주더라.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일단 거의 고점 포인트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 4,6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봐야 되는 자리는 맞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 요 정도 포인트. 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지만 보여기 그 신규 조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해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6782님 한국항공우주 43,300원에 10% 볼게요. 자, 43,300원에 사셨어요. 뭐 오늘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근처에 좀 사셨고요. 이 종목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공개방송 하루 종일 하는 날, 네, 종목을 3개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 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뭐 어제도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도 올라가다가 소폭 좀 밀리는 모습이긴 해요. 자, 한국항공우주의 포인트를 어디다 잡아야 될까요? 매출확대 포인트가 너무나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매출확대 포인트가. 그간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조정이 나온 겁니다. 이런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여기서 네,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거죠. 자,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가장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전고점 포인트까지 무난하지 않나. 44,000원 정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도 보자면 최근에 기관들의 연이은 매수세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장 기관도 역시나 또다시 들어옵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잡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들은 이 종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오늘 약간 밀리더라도 잠깐 조정이라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갑자기 이틀 동안 올랐는데 오늘 하루 떨어진다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안 나는 종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테마주들도 조정이 나와요. 그 시간과 시기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네, 오늘 이거 조정이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홀딩 해보자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 보죠. 자, 다음은 SK텔레콤입니다. 27만 4천원에 0195님 20% 보겠습니다. 27만 4천원이요. 자, 매수하셨는데 오늘 또 윗골이 달아서 또 걱정이세요? 배당주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금요일까지 갖고 계신다면 팔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죠. 자, 단통법 했지만 한때 그냥 이슈였고 요즘에는 단통법 얘기 자체가 쏙 들어갔어요. 꺼냅니까? 핸드폰 그냥 삽니다, 요즘에 사람들. 네. 결국 기업과 정부의 승리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SK텔레콤들이나 이제, 통신주들도 큰 영향도 없고, 이제 그냥 배당 매력도가 높아지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26일까지 죄송합니다. 26일까지 배당주를 매수하셔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금요일까지 올라간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날 배당락과 더불어서 이제 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겠죠, 종목들이. 네,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걱정 마시고 실적에 대해서 좀 믿어보십시오. 정 불안하다. 배당 노리고 샀는데 배당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난 욕심 없어. 그러시면 그냥 정리하시고.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8036님, CU 메디칼 12,800원에 20%. 네, 김선재 멘토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네,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12,800원에 20% 볼게요. 네, CU 메디칼 보겠습니다. 12,800원이세요. 네, 잘못 본 게 아니겠죠? 여기이세요. 2013년도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 전이거나, 요때 매수하셨어요. 자, 올라갈 듯 하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분명히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죠. 고점 포인트의 흐름이 여기 있죠. 그쵸? 거의 이 정도 라인. 그리고 어떻게? 바닥 포인트가 한번 자리 잡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구간대에서의 이 구간 자체, 아이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여기서의 여기 포인트 어떤 구간입니까? 거의 뭐 바닥이 보이는 그런 자리잖아요. 현 구간대에서는 뭐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게 맞는데 실적의 개선사항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겠죠. 영업이익이 좀 간당간당하고요. 순이익은 많이 적자를 보여주고 있고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해요. 뭐 하지만 그래도 작년 정도의 수준의 매출을 보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크게 뭐 나빠지는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 회복은 좀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순이익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거의 다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계속 안 좋아졌으니까 올해.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안 좋아진 실적으로.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는 포인트. 수급은 뭐 당연히 없습니다. 추세상으로와 차트상 분위기로 봤을 때만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테마성 움직임 자체가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올라가면 이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급등할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어떻게? 그때는 이때처럼 이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매도를 해 주십시오. 매도를 하시고 나가시는 게 아마 조금 속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0% 정도 됐으면
그냥 정리하고 나가는 게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내추럴 엔도텍 매수 의견인데요. 127 하나님 보겠습니다. 네. 자, 127 하나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제발 생각을 벗어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인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넣지 말아주세요. 객관적인 지표로, 차트 모양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방식이. 이럴 경우가 확률이 올라갈 확률이 80% 정도, 7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이게 추세상의 지금 하단 부분 요런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하단이 깨고 내려가면 뭐라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매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추럴 엔도텍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상담도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추세대로 그냥 그렸습니다, 그림. 똑같아요. 저번에도 그렸어요. 어떻게 해요? 집어서 올리면 여기는 어디예요? 고점이잖아요. 항상 고점 자리를 얘가 가리켜줬어요, 차트가. 추세로. 깨졌죠, 여기서. 깨지고 내려가면 이게 뭐예요?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매수가 아니라 피하고 봐야 돼요. 지금 무조건 낙폭 가대라고 해서 이건 매수 들어가셨다가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갱년기 제품 좋아요. 네, 좋지만 모멘텀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내려왔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수급적으로나.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이 추세의 하단까지는 보통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수급 분위기는요, 기간의 연이은 매도세. 자, 오늘은요, 또 양매도세. 이거 사야 됩니까? 아니죠. 좋은 종목은 맞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네. 때를 좀 더 기다려보자. 네. 많이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음 보죠. 자, 한라홀딩스 볼게요. 3815님 74,000원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까요? 목표가 80,000원 정도 되나요? 봐드리겠습니다. 74,000원이요. 네. 자, 보죠. 자, 조금 늦네요. 네, 떴습니다. 자, 만도가 뭐길래, 네, 머리가 아픕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합병, 그냥 분할됐죠.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매수가 74,000원이세요. 자, 이 정도 포인트에서 거의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74,000원이면 좀 선을 그어볼까요? 이 정도 라인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됩니다. 자, 매수를 하셨는데 얘가 갑자기 꺾여 내려갑니다. 오늘 꺾여 내려가니까 손해 구간으로 접어드셨어요. 버틸만 했는데 수급 볼게요. 수급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외인들은 매수해주고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어떻게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멈추긴 하지만 매도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어떻게 매도로 돌아섰고 이게 전형적으로 언제부터 12월 12일부터는 어떤 그림? 주인이 없는 수급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약간씩 좀 흔들림이 나옵니다. 주가가. 이런 흔들림이 나와요. 이런 흔들림 자체가. 큰 그림들이 나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피하셔야 됩니다. 네.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얘가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재진입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거는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카카오 1716님 129,100원인데요. 봐드릴게요. 네. 자, 4,000원 정도 빠져 계신 상황입니다. 뭐 오늘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카카오는요,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만 드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셨다면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장기는요, 1년, 2년입니다. 1년, 2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익을 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과 카카오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성이 4분기부터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나오니까 그로 인한 포인트를 보시라는 거죠. 매수하신 가격은 여기 정도 포인트신데
거의 바닥 포인트예요. 뭐 세 번째 바닥이라도 볼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포인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기관들이 굉장히 양호한 매수세. 오늘 장은요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외인 매도세가 강하니까 오늘 주가 꺾여 내려가요. 걱정이 될 수 있겠죠. 외인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매도세가 많아요. 그로 인한 부분. 기관들은 받아주고 있긴 해요. 근데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외인이 더 많이 파니까. 주가 포인트에서 보자면 외인들이 조금 매수가 아닌 매도로 하는 모습이지만 또 매수도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외인들은 손을 안 놓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들은 최근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럼 뭐다?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합세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바닥을 조만간 확인할 것이다. 매수하신 부분은 잘못된 구간이 아닙니다. 대신에 조금만 길게 봐달라.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릴게요. 짧게 볼 종목 절대 아니에요. 정말 짧게 보셨다면 팔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 이맘때까지 가져가실 생각이시라면 홀딩하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보죠. CJ 매수해도 될까요? 8876님 CJ 볼게요. 자, CJ도 굉장히 많이 밀린 상황이에요. 같이 보실게요. 자, 15만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맞춰보자면 이 정도 라인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이 안 나오네요. 어떤 그림이냐? 수급 그림도 안 나오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양새 자체가 개선사항에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 그래도 실적은 좀 많이 살아있는 종목. 근데 실적은 좋은데 얘가 안 간다.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뭐만? 수급만 기다리면 돼요. 꺾여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가 팔았냐면 외인이 팔다 기관이 팔다 서로 계속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는데 기관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많이 보여요. 네.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매수만 돌아온다면 얘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관 매수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기관 매수가 온다면 그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자, 다음 보죠. 자, 크레디입니다. 6만원에 50% 손실. 2813님 추가 매수 의견 도와드릴게요. 50% 사셨어요. 6만원에. 많이 사셨네요. 너무. 자, 비중은 항상 제가 10% 매수하신 다음에 종목에 문제가 없을 때 떨어지면은 그때 매수하시고 또 그때 매수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장해 드리잖아요. 네. 자,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손절 치고 나왔던 종목이 아시죠? 네. 방송에 손절 쳐드렸어요. 손절 쳤습니다. 수익이 9% 10% 넘어가다가 손절을 제가 쳐버렸어요. 왜? S대 상장과 더불어서 주가는 곤두박 쳤으니까. 손절 쳤습니다, 그날. 계속 빠지죠. 실적은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좋아져요. 근데 올라가지 못해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거의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상황이.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 라인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상담 받으셨던 분들. 이 라인까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하단 추세에 대해서 큰 그림 나오니까. 그러면 다 왔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다시 올라갑니다. 6만원은요, 고작 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6만원이에요. 이게 요거 올라가면 6만원이에요. 금방 가요. 금방 가고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한 7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시간만 좀 주세요. 실적 좋잖아요. 시간만 주시면 올라갈 겁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요? 장기로 보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다 됐어요. 제가 분명히 52,000원까지 말씀드렸어요. 내려올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비중이 너무 크셔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 비중만 작으시면 의견 드리겠는데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가능하시다면 죄송해요. 가능하시다면 해보시고 일단 제가 추가 매수 자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이에요. 오랜만에 보네요. 8431님 16,800원에 100%네요. 10이 아니라 보겠습니다. 16,800원이라 하셨는데 네, 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크리스탈이 이게 상장하고 났을 때부터 최고가 거의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자, 2011년도부터의 추세는 어떻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추세를 그릴 건데 느낌이 탁 오죠? 팔아야 될 라인이었네요. 하단 추세 라인이 여기고요.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팔았어야 될 오버슈팅 구간이었어요. 오버슈팅 구간이었다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그리는 라인 자체에서 현재 이 구간에 있는 포인트는 깨지 않는 이상 바닥이란 소리거든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완전 여기서 하셨어요. 이 구간은 1년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실적이 살아난다고 해도 이 친구의 종목은 실적이 정말 좋지가 않네요. 적자 2010년도의 실적은 제가 모르겠으나 2010년도의 실적이 만약에 적자였을 경우 올해를 끝으로 이 종목은 뭐가 됩니까?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코스닥 종목이죠. 자,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 라인을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얼마냐면요. 12,000원 잡아드릴게요. 10,000원 깨지면 거의 10,000원 초반까지 깨져버리면 10,000원 깨져버리면 100%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상장 폐지입니다. 아니면 감자 당하다가 그 정도의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셨죠? 반등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거는 회생 절차를 거치고 실적이 어떻게 돌아서게 되면 그때 반등을 주겠지만 쉽게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어디서 하냐면 서울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입니다. 교대역이죠. 2호선과 3호선 겹치는 교대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을 탁 쳐다보시면 골목 끝에서 쳐다보시면 보입니다. 거기 오시면 돼요. 2층에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요. 제가 또 재밌는 얘기 좀 드려보고 시장 상황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고 또 좋은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관만이 현재 양시장 매수하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죠. 내일은 부디 회복되길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